발표를 맡은 김경희라고 합니다. 음. 저는 건국대하고는 되게 상당히 인연이 깊은데 신동훈 선생님께 박사 논문 심사를 받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김종근 선생님께는 박사후 연구로 통일인문학 연구단에서 북한 동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천대에서 학술 연구 교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때 박사후 때 했던 북한 연구를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건국대 자료실이나 자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가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과 각국기를 통한 불멸의 수령문화 형상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이제 북한의 동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그림책을 연구할 때 예전에 이제 1980년대에 나온 그림책에서는 김일성화나 이제 김정일화가 이제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꽃전설을 그림책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6년이 되면 김일성화, 김정화라는 불멸의 꽃을 토대로 처음 1권을 시작하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일반적인 그림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북한 인민들의 생활 속에 담긴 꽃이나 작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각국기를 통해서 수령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꽃과 관련된 서사는 신라 설총의 화한계부터 조선시대 인제의 화사, 또 우리나라의 무속신화에서 나오는 꽃, 주로 생명을 관장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곳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민들에게서도 꽃은 그들의 삶의 지향과 생활, 정의나 창조적 재능과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전설을 꽃에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새롭게 창작해서 전승하고 있다는 양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화나 김정일화에 대한 연구는 논문의 어떤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아직 연구가 된 것은 없고요. 오양열 선생님께서 우리 문화라는 잡지에 태양의 꽃 그리고 불멸의 꽃이라고 2020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의 꽃이라는 자료를 연구하게 됐는데 이 자료를 우연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이런 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를 하게 됐고 이 작품이 또 불멸의 꽃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조금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 도대체 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혁명 가극인 꽃 파는 처녀 1920년대 1972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를 배경으로 지주집에서 일하는 그 처녀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꽃을 파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가극을 통해서 북한은 인민 대중들한테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꽃을 활용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동원을 하는데요. 우리 외국의 원수가 방문했을 때도 종이꽃을 들고 이제 환영 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완성이 되고 나서 매년 그 태양절 기념일에 꽃 전시 박람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그 많은 인민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온실에서 꽃을 키우고 가꾸고 또 그것의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일성화가 만들어진 계기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스카르노 대통령이 1964년 11월 1일에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하고 인도네시아는 어떤 뭔가 교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두 나라의 인민들이 교류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공동 어떤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됐고 65년에 김일성 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동회의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스카르노 대통령과 김일성이 그 보고르 식물원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박물원에 방문했을 때 그 식물원 원장이 키운 꽃을 보고 그 꽃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이제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식물원 원장이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이 꽃을 평양으로 보내게 되고 김일성화로 헌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4년부터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다가 이후에 이제 꽃을 헌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꽃은 그쪽이 좀 열대 기후라 보니까 북한의 지형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어쨌든 이 꽃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이 꽃을 키우기 위해서 갖가지 방식으로 이제 재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 또 온도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온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직접 재배하는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1990년대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인민들에게 꽃 가꾸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조금 상당히 어려운 인민들의 삶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에서는 김일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알리기 위해서 한 노력을 이제 멈추지 않는데요. 그래서 1987년도부터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처음 들여와서 김일성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화의 온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1989년 6월 30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꽃을 재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김정일화의 어떤 형성 과정을 보면 김정일화는 일본에서 들여오게 되는데요. 가모 도모데루라는 집안에서 꽃을 키우는 집안 대대로 이제 꽃을 키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모 가정에서는 이제 새로운 꽃 창포를 만들면은 그 새 품종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게 집안의 어떤 내력이었었는데 처음에 그 만든 새로 품종을 개발한 꽃에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그런 꽃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온 꽃에는 가모말리, 가모 가문의 뜻이 말리에 퍼지길 바란다는 식으로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그런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난 시기에 가모의 어머니는 일본의 어머니 회의에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제 조선 전쟁,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을 조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년의 조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모의 어머니는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평화 운동을 그 어머니회를 통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모는立교대학에 입학을 해서 원예 공부를 시작하고요. 가모의 어머니는 그 자기네가 가꾸는 꽃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그런 꽃 하나를 보고 이거를 조선의 인민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모의 어머니는 이 꽃을 김일성 장군에게 선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뭐 유언으로 남기고 이제 이런 서사가 이 꽃전설에 들어 있는데요. 가모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스승이 이에누에 슈아츠가 쓴 현대 조선과 김정일 비서라는 또 책을 읽고 북한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모의 누나는 북한에 가서 사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집안 대대로 북한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키운 꽃을 북한에 헌정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82년 김일성 탄생 70돌의 꽃을 헌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5년에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가모가 이제 평양에 방문했을 때
그 김일성화 온실을 보고 조금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키운 이 꽃을 이제 김정일화로 보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거기 북한에서 만들어진 김정일화에 대한 서사일 뿐이지 이제 이게 사실이다라고까지는 이제 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7년에 또 북한을 방문해서 백두산에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 백두산에 등반을 해서 감호 가문의 꿈, 그러니까 어머니 때부터 뭐 계속 그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평화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생명력 있게 기른 꽃을 뭐 북한에 헌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품종인 베고니아를 이제 또 개발을 해가지고 근데 온실이 갑자기 무슨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만 또 살아남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뿌리 베고니아만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이게 추운 지방에서도 잘 살아남고 뭐 되게 생명력이 강하고 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 이거를 20년 동안 고심을 하고 또 재배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김정일화로 명명을 하고 이제 헌정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 그래서 1988년에 감호는 김정일화를 북한에 헌정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각하에 대한 존경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올립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정일 탄생 46도를 축하하고 이 88년에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이 감호 부부는 생물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과 김일성화는 뭐 세계 국제 뭐 꼭 박람회나 이런 데에 꽃을 잘 키워가지고 나가서 뭐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뭐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화도 보면 1988년부터 이제 뭐 온 나라에 만발하는 불멸의 꽃, 그러니까 김일성화나 김정일화 모두 불멸의 꽃으로 이제 대변이 되면서 계속 이제 반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97년에 오면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어린 뜨거운 마음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빨리 통일이 되어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남한에까지 전파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 이후에는 뭐 생전의 뜻을 기려서 김일성화를 영원히 만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불멸의 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절세 위인을 충성하는 그런 꽃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일종의 우리가 콘텐츠에서 보는 원소스 멀티 유즈처럼 모든 것에 다 활용이 되는 거죠. 뭐 그림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논문에서 활용을 한 것은 통일부 자료실에 있는 자료 중에 뭐 텍스트 자료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여기 이런 내용들은 이제 김일성화나 김정일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는 그런 책들이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책은 이 황영하 선생님이 쓴 꽃전설집인데요. 이 꽃전설집이 금성 출판사에서 1987년에 5권이 출판이 됩니다. 근데 이 5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게 5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출판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5권이 출판되어 있고 그 5권에 출판된 자료에는 김일성화나 김정일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출판 이후에 그 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10번 자료를 보시면 2016년에 나온 자료에 보면 여기에 제1권은 이제 불멸의 꽃으로 해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표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서문에 보면 절세 위인들의 조남을 모신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의 축원의 마음을 담아 그 어디서나 만발하게 피고 있습니다.
또 인민들이 그 꽃에 자기들의 어떤 생활과 뭐 창조적인 재능과 또 아름다움을 담아서 전승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 불멸의 꽃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일성화나 김정일화가 어떻게 수령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는가?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한 부분은 해외 헌정으로 부여된 어떤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만들어낸 꽃이 아니라 외국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외국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대단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이제 김정은화도 나올 때가 됐는데 김정은화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에 대한 꽃만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것도 김정은화도 역시 해외의 어떤 헌정을 통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못한 것이 아닐까. 이것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외국에서의 어떤 그 식물원 원장이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 꽃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세계화시키는 거죠. 우리 인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꽃이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거를 교시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제 가꾸고 뭐 잘 연구하고 길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김정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꽃이죠. 그 이유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 제가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에 대한 그리움을 영생으로 승화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이미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제 죽었지만 그들의 그런 사상과 모든 것들이 김정으로 3대 세습 체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김정은한테 이어져서 불멸로 계속 살아있는 화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꽃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에는 이제 200 프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따 김정은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할 부분이라서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200 프리를 들었던 이유는 이제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성, 그 부분에만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요 서사만을 이제 다루었는데 좀 더 추가하고 보완할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성 교양을 통한 후대 양성은 그 꽃이라는 이미지나 상징을 북한은 어린이들한테 되게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실제로 교육과정도 꽃대문이라고 표현을 12년제 꽃대문에서 꽃봉오리들이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것은 어찌됐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이고 가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시키고 그 실측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걸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꽃이라는 부분도 이것과 연결이 되고 결국엔 꽃이라는 거는 생명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꽃이 갖고 있는 그 생명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켰고요. 그 결론은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폐쇄 정책이 이제 강화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이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인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3대 세습 체제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사상성 교양이나 충실성 교양들이 얼마만큼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폐쇄 정책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이렇게 공고하게 되어 있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수령에 대한 그런 우상화 전략들이 얼마나 의미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